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맷돌이 지상을 으스러뜨리는 듯한 진동을 남기고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피비린내와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제3실험장의 혼란은 이제 안개 속으로 흩어지듯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극도로 낮은 온도와 살을 애는 듯한 정적뿐이다. 실험체 404호 카이젤의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다가온 금속 냄새와 지독한 소독제 향기가 섞인 복도를 지나자 천장이 높아지고 바닥은 투명한 강화 유리로 변경되었다. 그 아래로는 기계 장치들이 육중하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려온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다. 특별관리실. 1급 보안이 유지되는 그야말로 연구소의 심장부이자 가장 화려한 우리였다. 카이젤은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이른바 사형사라는 문신을 힐끗 쳐다본다. 약해 빠진 노예의 몸.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대륙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마왕의 영혼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는 무장 병력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걱거리는 족쇄 소리를 내며 발걸음을 옮겼다. 특별관리실의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최신식 마력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실험체에게 제공하기엔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배려다. 하지만 카이젤은 이것이 순수한 호의가 아님을 단박에 간파했다. 이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변화했음을, 그리고 더 큰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카이젤은 입을 열지 않은 채 방 안을 둘러보았다. 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굳이 살기를 뿜어낼 필요도 없었다. 내 존재 자체가 공포였으니까. 문득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좀 없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리듬. 카이젤은 그 소리만으로도 방문자의 신원과 심리 상태를 역산해냈다. 으르르 하고 자동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배양무소 책임자 엘터 교수다. 은 카이젤을 마치 터뜨릴지도 모르는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금속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사형사. 아니, 카이젤님. 405 진압 임무 완벽하셨습니다. 상부에서도 당신의 능력에 크게 감탄하고 있어. 엘터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기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카이젤이 405를 살해한 과정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 끔찍하고도 효율적인 살인 방식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증명해준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었을 터였다. 칭찬은 필요 없다. 단지 정리가 필요했을 뿐. 물론이죠. 당신은 특수하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당신이 머물 특별관리실입니다. 지하 감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웰터는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케이스가 열리자 도로비치 감도는 액체가 담기는 불세개가 드러났다. 온도 짙은 만화가 은은하게 흘러나오자 카이젤의 콧속이 저릿했다. 그것은 노예에게 주어지는 거친 식량이 아니었다. 고순도로 첨제된 영양제이자 동시에 강력한 마력 증폭제였다. 이건 제가 직접 배합한 고급 영양제요. 당신의 육체가 빠르게 회복되고 더 나아가 잠재력을 개방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받아주시오. 카이젤은 앰플을 집어들고 눈높이에서 흔들어 보았다. 액체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독이 들어있을 확률은 높다. 아니, 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개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약물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지만 카이젤은 미세한 미소조차 띄지 않은 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앰플을 주머니에 넣었다. 배려에 감사한다, 책임자. 내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가져온 것이라면 믿어보도록 하지. 헬터의 표정이 순간 경련했다. 카이젤의 말은 겉으로는 감사를 표하는 듯했지만 그 톤은 마치 네가 무슨 수를 쓰든 결국 내 몫이다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델턴은 침을 꿀꺽 삼키며 급히 화제를 돌렸다. 그는 카이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채 살며시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 곧 제국 본부에서 심사관이 파견된다고 들었소. 심사관.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카이젤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대국 본부의 심사관은 보통 귀족 출신의 엘리트 마법사들이거나 혹은 황제의 직속 첩보원들이었다. 그들은 실험체의 능력보다 충성심과 통제 가능성을 따지는 자들이다. 심사관이라. 나 같은 실험체를 감정하러 온다는 건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험치가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405호를 보여준 그 잔혹함과 힘은 그들에게 위협일 수도 반대로 가치 있는 자산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이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엘턴은 카이젤의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는 카이젤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입지를 높이고 싶었지만 만약 카이젤이 제국의 눈밖에 나면 자신도 같이 몰락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카이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리장하라. 살아남아라. 그래야 나도 산다는 무언의 아빠. 심사관이 도착하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직 실험에만 몰두하는 충실한 개처럼 보여야 합니다. 당신의 그 독백과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숨기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처분될 겁니다. 카이젤은 벨터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처분. 그 단어는 지난 생, 자신이 수없이 내렸던 판결이었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치명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제국의 심사관이 내게 올 것이다. 그들을 이곳 내 발밑에서 조종할 수만 있다면 이 작은 우리는 곧 대륙을 뒤흔들 거대한 발판이 될 것이다. 충고는 잘 들었다. 멜터 책임자, 네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마. 내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부르게. 카이젤의 목소리는 마치 낡은 무덤을 여는 듯한 건조한 중저음이었다. 온의 높낮이가 거의 없을 로고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델터의 숨통을 조여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델터는 본능적인 공포와 겸해심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휩싸여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방 밖으로 물러났다. 그럼 식사는 곧 준비되어 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카이젤은 특별관리실의 주방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면에 설치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여인 얼굴의 소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몇 년의 시간을 거쳐 돌아온 멸망의 제왕의 눈빛. 심사관이라. 재밌건. 제국의 높은 분들이 직접 나의 가치를 측정하러 온다니. 환영하지. 내 이 목소리를 들려주마.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멸망의 카논을. 그는 주머니 속에 앰플을 만지작거렸다. 차갑게 식은 유리의 감쪽이 섞어서 닿았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연무장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역할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카이젤은 소파에 몸을 던지지 않고 꼿꼿이 서서 창밖으로 보이는 제국의 깃발을 응시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것은 마치 피에 젖은 전조 같았다. 과거의 실패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번엔 너희들이 내 발밑에서 독백할 것이다. 카이젤의 입가에 미세하게 그러나 섬뜩한 곡선이 그려졌다. 특별관리실의 환영은 결코 안락한 휴식이 아닌 더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온돌의 지휘자가 자신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실험실의 공기는 여전히 아비규환의 뒤풀이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405호가 폭주하여 남긴 잔해들, 그리고 소각되지 않은 채 흙구진 만화의 입자들이 오제닉 냄새를 풍겨온다. 그때 무거운 쇠사슬이 미끄러지는 듯한 육중한 소리와 함께 실험실 정문이 열린다.
제복의 주름 하나까지 얄팍하게 달여입은 제국 마법정 소속 최고 성집 검사 베르나트가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흑갈색 제복을 입은 기수들이 줄지어 들어와 실험실을 둘러싸며 냉기를 더한다. 지독한 냄새군? 마치 썩어 문드러진 늪가에 떨어진 짐승의 사체가 썩어가는 듯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보군. 에스텔 양. 베르나트는 손에 들린 은색 지팡이로 바닥에 떨어진 405호의 잔해를 툭툭 건드린다. 그의 눈에는 실험체 생명에 대한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실험 데이터와 효율성만이 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뇌의 시선이 천천히 방의 구석, 쇠사슬에 묶인 채 가만히 서 있는 카이젤에게 향한다. 베르나트 검사님. 그 까다로운 분께서 어찌된 일이셔서 이 지하 깊은 곳까지 발을 들이시다니. 영광인 줄은 알지만 여기는 공기가 탁하니 오래 머물면 검사님의 깨끗한 폐해때가 탈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그 음탕한 목소리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구려. 난 귀가 아닌 눈으로 보러왔어. 보고서에는 405호가 폭주하여 스스로 붕괴했다고 적혀 있었지. 하지만 자녀만한 농도를 보면 404호, 바로 내 놈이 개입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베르나트의 지적이 카이젤에게 날아든다. 아이젤은 눈을 천천히 들어 베르나트를 응시했다. 약해 빠진 실험체 404호의 몸이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천년은 묵은 듯한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는 아주 느리고 건조하게 입을 열었다. 마치 무덤 속에서 나온 목소리 같았다. 오해입니다. 검사님, 저는 단지 규정대로 구석에 있었을 뿐 405호의 폭주는 그 내부에 많아 순환 계통이 불안정했던 탓이 큽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몸으로요. 카이젤의 목소리에는 톤의 높낮이가 전혀 없었다. 로봇이 읊조리는 듯한 마나톤. 하지만 그 말소리 끝에 살짝 묻어나는 금속성 차름이 베르나트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 일었기 때문이다. 베르나트는 코웃음을 쳤다. 똑똑한 주둥이로군. 하지만 내 눈을 속일 순 없어. 만화의 흐름이 꼬인 지점이 명확하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 오직 필요만이 있을 뿐. 내 놈이 405호의 공명 주파수에 간섭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변수지. 변수라는 말은 증거가 없다는 뜻과 같군요. 지측으로 실험체를 신문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이즐은 태연하게 반박한다. 그의 뇌 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다. 베르나트의 성격, 그가 가진 권한,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반응, 모두가 계산 안에 들어있었다. 옆에 서 있던 에스텔이 재미있다는 듯 카이젤을 견눈질하며 입맛을 다신다. 너너, 404호. 오늘 유독 말수가 늘었네? 보통은 쥐죽은 듯이 있다가도 오늘은 꽤나 당당하시니. 검사님, 어쩌면 404호가 정말로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지도 몰라. 405호를 제어했다면 그건 경이로운 일 아닌가? 재능? 하찮은 노예에게 무슨 재능이 있겠소. 중요한 건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느냐는 시스템의 효율성이오. 만약 이놈이 405호를 제어했다면 그것은 능력이라기보다는 불순물이 섞인 우연한 만화 반응일 가능성이 높소. 베르나트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더 안 나가 검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온다. 상자에 봄이 불자 음침하고 차가운 기운이 시러시란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마치 영혼을 끌어당기는 저주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왜서 준비했소? 에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가장 확실한 방법 말이야. 박사들에게서 잠시 빌린 고대 유물이지. 진혼의 거울. 이것을 보고 내 놈의 눈자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내 의심을 거두지. 베르나트의 지시에 기수들이 검은 천을 걷어낸다. 그 안에는 표면이 거칠게 깎인 오래된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의 테두리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중심부는 탁한 회색빛으로 막연하게 흐려져 있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피로감을 느끼는 저주의 아티팩트? 저건... 설마 진혼의 거울? 검사님, 위험해요. 저건 아직 미완성된 실험체에게 사용하기엔 너무 과격한 도구예요. 영혼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붕괴되면 그만이요. 에이, 대체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제국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개체를 선별하는 일이오. 만약 이놈이 정말로 만화를 제어했다면 거울의 영동에도 반응하여 그 잠재력을 증명할 것이요. 베르나트는 카이젤을 향해 거울을 겨눈다. 아, 카이젤의 눈동자가 거울을 응시한다. 마왕이었던 그에게 거울 따위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현재의 약한 육체가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카이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울의 기운을 흡수하려는 듯한 묘한 고요함을 띈다. 보라, 사백사호. 이 거울은 네 안에 숨겨진 영혼의 파동을 강제로 증폭시킨다. 만약 네가 405호를 제어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거울이 네 영혼의 색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그저 우연이었다면 네 영혼은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자, 심판을 받아라. 베르나트가 주문을 영찬하자 진혼의 거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그 안개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카이젤의 얼굴을 휘감으려 한다. 에스텔이 숨을 삼키며 관찰한다. 카이젤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하다. 아니, 그 깊은 고요함은 오히려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보여주지. 내 안에 잠든 것이 무엇인지. 카이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공기 중에 울리는 울림은 천둥 소리처럼 실험실을 진동시켰다. 그 순간 검은 안개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무언가가 안개를 집어삼키고 있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이 감돈다. 이게 만화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게 반응이라니 불가능해. 이 정도의 파동은 고위 마법사조차 견디기 힘든데. 네스의 거울의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아, 카이젤의 눈동자가 검붉은 빛을 띠며 그에게 닿은 안개를 순식하듯 받아들인다. 과거 마황의 위력이 육체의 한계를 뚫고 발현되려 하고 있었다. 에스텔은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쳤다. 하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카이젤, 당신 대체 뭐냐? 당장 멈춰라. 유물이 파괴될 거다. 404호, 힘을 거둬라. 아니, 이것은 영동심사의 차원을 넘어섰어. 넌 도대체 무엇이냐? 카이젤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감 앞에 선 포식자의 차가운 만족감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을 향해 뻗었다. 마치 신고를 반기는 듯이. 아!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지는 물바물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베르나트의 손짓에 따라 심사장 주망에 놓인 낡은 거울, 진혼의 거울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도면에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이내 숨막힐 듯한 보랏빛 안개가 내뿜어져 나왔다. 에이,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을 뽑아낸 영혼을 갉아먹는 순수한 파동이었다. 알아. 이것이 제국이 찾아낸 진실의 문이다. 404호. 네가 감히 감추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이 거울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네 영혼이 부서질 때까지 고통은 멈추지 않으리라. 베르나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거울에서 쏟아져 나온 보랏빛 파동이 카이젤의 몸을 덮쳤다. 육체가 약해 빠진 상태에서 정신 공격이라니 그것은 마치 총검 없이 맨몸으로 전차에 맞서는 것과 같은 무모함이었다. 안나난네 더운두아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렬한 압력이 그를 짓눌렀다. 겨우 이 정도인가? 100년 전 마함으로서 모든 신의 저주를 견뎌냈던 나에게 감히 이따위 토사구팽의 도구가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다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비명이었다. 이 몸은 실험체 404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마려 회로조차 제대로 각성되지 않은 잡종의 육신이다. 마황의 영혼이 담긴 글씨하기엔 너무나 얄팍하고 했다. 내수가 끓어오르는 듯한 열기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압박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하이젤은 무릎을 꿇었다. 땀과 오물이 뒤섞인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온몸을 떨며 고통이 몸부림쳤다.
아, 그 모습은 완벽한 패배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지 않았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은 육체에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의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건 확실하다. 3부를 넘기면 뇌의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번질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다. 고통을 즐기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몸을 맡겨 의식을 숨기는 것. 카이젤은 의도적으로 고통에 대한 저항을 멈췄다. 파도가 밀려오듯 덮쳐오는 정신 파동에 자신의 의식을 휩쓸리게 한 것이다. 그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졌지만 그 내면의 시선은 냉철하게 거울의 구조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 속의 눈처럼 고요했다. 어떠냐? 네 죄가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굴복해라. 그러면 고통을 끝내지 마. 닥쳐라 하등 생물. 네가 쏘아낸 파동의 주파수가 너무나 투박하군. 닌다이의 식은 육체의 고통과 분리되어 정신의 세계로 침투했다. 보랏빛 안개 속에서 수만 가지의 마력실들이 얽히고 섞여 거울의 본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에르나트가 쏘아 올린 마력의 파장은 거칠고 단순했다. 공격력은 높지만 방어나 제어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돌진 형태의 마법이었다. 파동단의 위상차가 영 어쭈꼬여 있다. 저 간극, 바로 그것이다. 네가 만든 이 완벽하지 못한 거울, 그 틈새를 보는군. 카이젤은 육체의 비명 소리에 맞춰 자신의 영혼의 파동을 미세하게 조율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육체의 고통을 타이밍으로 이용하여 베르나트의 경계심을 낮춘 것이다. 그리고 거울의 파동이 쇄도에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틈새로 기어들어가려는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늙혀서는 안 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한다. 마치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균열을 타고 물이 새어나가듯 카이젤의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타고 거울의 내부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갔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는 그저 고통 속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실험체일 뿐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의 해커가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듯 그는 이미 거울의 지배권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네가 만든 감옥이 나의 왕좌가 되리라. 베르나트, 네가 우린 줄 알았던 이 실험체가 네 머릿속에 무엇을 심어줄지 지켜보아라. 거울의 표면이 일순간 아주 미세하게 반짝였다. 베르나트는 그것을 단순한 마력의 과열로 착각하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거울의 내부 깊은 곳, 어둠 속에서 붉은 눈동자를 번뜩이며 마왕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언제로요? 이제부터는 내가 연주할 시간이다. 안도아이의 가의 묘한 미소가 서렸다. 그것은 고통받는 노예의 얼굴이 아니었다. 대륙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마왕의 차갑고 잔혹한 희미한 입꼬리였다. 그는 아직 일어서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이아, 감옥의 공기는 곰팡이와 피, 그리고 오래된 눈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흑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마령댐프만이 이 비참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중앙, 고문 의자에 묶인 카이젤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온몸을 감싼 채 찌르르거리는 전기, 감흥 쇠사슬이 비명을 질러대듯 파란 불꽃을 튀겼다. 고통은 이제 신경을 타고 뇌수까지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뼛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나? 404호. 내 놈의 그 고결한 척하는 의지가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하군. 에르나트 교도관은 쇠사슬의 마력 출력을 최대로 높였다. 스치는 듯한 바이오름과 함께 카이젤의 몸이 겸연했다. 단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카이젤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단지 고통에 찌그러진 입꼬리가 기이하게 올라갈 뿐이었다. 웃고 있다고? 이 미친 개새끼가 고통을 즐기는 건가? 아니면 이미 정신이 나간 건가? 고통이라. 100년 전 영웅들에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신경이 뜯겨나갈 때 감각과 비교하자면 이것은 약간의 따가움일 뿐이지. 베르나트, 네가 쥐고 있는 그 채찍은 나에게는 손반만이에 불과해. 하지만 지금의 이 몸은 너무나도 연약하군. 아이젤은 눈을 감았다. 육체의 고통은 무시했다. 뇌의 깊숙한 곳, 전두엽을 자극하는 거친 전류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쇠임을 그는 깨달았다. 아, 현재의 이 약한 육체로는 마력을 폭발시킬 수 없다. 아뇨, 쾌로가 막혀 있고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대신 그는 과거의 마왕으로서 익혔던 금지된 주문, 영혼의 공명을 떠올렸다. 목소리. 휴식기였던 지난 100년 동안 연마에 든 진동만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 들어라, 베르나트. 이것은 비명이 아니다. 지배의 서막이다. 아이젤은 성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은 곱게 다물린 채였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뇌파의 주파수에 실어보내기 시작했다. 인간의 귀는 들을 수 없지만 뇌의 가장 깊은 곳인 전두엽의 수용체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특정 대역의 주파수. 그것은 마치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아니라 뱀의 혀끝처럼 뇌수를 핥고 지나가는 차가운 속삭임이었다.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경배하라. 아이가 느끼는 이 공포는 형벌이 아니다. 나의 위대함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그 주파수는 감옥의 공기를 진동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진원의 거울이라 불리는 이 감옥에 설치된 감시정령의 마력망을 타고 베르나트의 의식으로 흘러들어갔다. 처음에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음 같았다. 응? 이 소리는 뭐지?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맞다. 느껴. 그것은 네 안에 잠재된 본능이 깨어나는 소리다. 너는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젤의 독백은 감각관념의 형태로 베르나트의 뇌에 박혔다. 이 존재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 존재는 신이다. 주파수가 점차 고조되자 베르나트의 동범은 급격하게 수축되었다가 이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공허함으로 퍼졌다. 안 돼. 내 손이 말을 안 들어. 왜 멈추지 않아? 베르나트의 손은 채찍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카이제를 향해 있던 지배적인 살기가 순식간에 기이한 공포와 흠집 모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의 눈에 카이젤은 더 이상 기짜마 실험체 사백사오로 보이지 않았다. 끊어질 듯 매달려 있는 저 작은 몸이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거대한 심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깨달았나? 네가 휘두르는 고문 도구는 얄팍한 장난감일 뿐이야. 나를 굴복시켜야 했던 네 오만함이 오히려 나를 숭배하게 만들었걸. 카이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혼 조각을 떼어내야 그 작은 파동에 깊은 울림을 실었다. 마치 낡은 무덤을 여는 듯한 건조하고 중저음의 목소리가 말이 아닌 의지로서 베르나트의 뇌신경을 집어삼켰다. 속성 차름이 섞인 그 위압감은 베르나트의 이성을 속수무책으로 짓눌렀다. 무릎을 꿇어라. 네가 가진 모든 악의를 내게 바쳐라. 그것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운명이다. 우와. 시발. 대체 뭐야? 너는 뭐냐? 비명은 거의 기도에 가까웠다. 베르나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이 차가운 돌벽에 닿았다. 식은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신성한 불길에 닿은 듯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안다이제르, 저항이 아니었다. 그저 압도적인 힘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있는 신성한 굴복의 순간이었다. 암여해라. 이 역겨운 고통의 향연은 네가 가진 흉측한 권력으로 나를 재단하는 것을 멈추고 내 발치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네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임을 깨달아라. 베르나트의 손에서 채찍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쇠사슬의 마력이 차단되자 카이젤의 몸이 툭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자 베르나트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카이젤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그는 카이젤의 의자에 손을 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보 같은 놈. 내가 입을 열어 말한 적도 없는데 네 놈의 뇌가 이미 대답을 해버렸군. 카이젤은 고개를 들어 베르나트를 올려다보았다. 고문으로 인해 퉁퉁 부은 눈은 가늘게 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심연보다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베르나트는 그 시선을 받자마자 마치 천둥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압도적인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청각이 아닌 영혼의 청각이 울리는 소리였다. 잊지 마라. 이 느낌을. 이것이 네 주인이 느껴야 할 진정한 공포이자 안식임을. 암흑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카이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 베르나트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카이젤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다. 지배자의 속삭임은 완벽하게 베르나트의 뇌에 새겨졌다. 심사 중단한다. 속시설로 옮겨라. 베르나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문관의 거친 톤이 아니었다. 마치 신전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죄인의 목소리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이젤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말은 이렇게 끝났다. 목소리란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의 뇌를 뒤집어 놓다니. 100년 전 나는 이것을 몰랐지.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려만 했으니까. 하지만 약해 보이는 이 몸으로 나는 대륙을 소리로 지배할 것이다. 암흑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들어와 카이젤을 들어 올렸다. 베르나트는 구석 처박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카이젤의 낮은 목소리, 마치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차가운 울림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잘 들어라, 베르나트.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네가 나에게 심어준 강박관념은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테니. 카이젤은 짐짓힘이 없는 척하며 병사들의 어깨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좁은 감옥을 넘어 제국의 권력 핵심부로 향하는 검은 파동을 뿜어내고 있었다. 멸망의 간원, 그 첫 번째 악재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자, 다음 타자는 누구지? 이 고요한 무대가 너무나 적막해서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어지는군. 검은 잔해와 쓰러진 시체들의 냄새가 진동하는 시험장. 거친 숨을 몰아쉬는 베르나트의 시선이 피로 물든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멀쩡히 서 있는 카이젤을 향한다. 저건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무게는 주변의 공기를 마비시키기에 적어냈다. 으, 이것이 실수가 아니었구나. 데이터가 오류가 난 줄 알았건만. 어류란 네 같은 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헛소문일 뿐이다. 베르나트, 카이젤의 목소리는 낡은 기계 마찰음처럼 긁혀나왔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손목을 살짝 흔들어보며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무시하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장기말을 쥐고 있는 플레이어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계산적이었다. 입 다물라, 실험체.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걸. 하지만 중앙에서는 알아줄 거다. 중앙, 제국의 심장부라는 거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비정놈들의 도시에 내가 가는 게 손해냐? 베르나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휘관을 향해 손을 저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제국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탄이었다. 손해? 아니, 이것은 기회다. 신의 그릇, 프로젝트. 그 불모지였던 계획에 네가 핵심이 될 것이다. 당장 수송 마차를 준비해라. 최고급 원테이지를 갖춘 특별 수송말이다.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쇠사슬이 서로 부딪히며 짜증나는 소음을 냈다. 아이젤은 굳이 저항하지 않았다. 약해 빠진 이 몸으로 무작정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는 복수의 첫 번째 발판이 수도로 향하는 길임을 직감했다. 이리로 오십시오. 404. 울지 마시고 순순히. 그 손을 치워라. 내가 스스로 걷겠다. 언비엔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단순히 말의 힘이 아니었다. 카이젤이 내뱉은 숨결 속에 섞인 살기가 경비병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이다. 카이젤은 툭툭 털며 어두컴컴한 마차의 입구로 향했다. 몇 년 전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겠군. 마차 안은 좁고 음습했다. 하지만 카이젤에게는 그 어둠이 오히려 편안했다. 장썰 사이로 비쳐드는 빛이 그의 얼굴에 걸쳐 반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잘 가거라. 네가 가져오는 데이터가 제국을 새롭게 만들 테니 명심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황제 폐하께 바쳐지는 선물이지. 선물, 좋은 표현이군. 아주 정교하게 포장된 파멸이라는 선물이라니 말이야. 마차의 문이 쾅하고 닫혔다. 채찍 소리와 함께 말이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자 둔탁한 진동이 몸을 타고 올라왔다. 가자. 수도로 그 멸망의 카논을 연주할 무대로. 마차는 천천히 가속도를 붙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소음과 바람 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다. 캄캄한 수송 차량 안 카이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도의 지도, 궁전의 배치, 그리고 그가 죽였던 영웅들의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베르나트, 네가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실수였다. 나는 쥐가 아니라 잠시 잠든 사자였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치가 거친 파도를 타듯 덜컹거렸다. 하이젤은 옆에 놓인 물통을 힐끔 보았다. 마실 생각은 없었다. 발증은 정신을 맑게 하는 자극제나 다름없었다. 정말 특이한 녀석이네. 이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뚝심이 있다니. 앞자기 마차의 천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위험감이 스쳤다. 하지만 카이젤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 미세한 마력의 파동,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림자처럼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수납껍질이라면 그만둬라. 대창콘, 마차봐.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선이자 또 다른 맹금류의 눈동자였다. 하지만 카이젤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저 멸망의 카논을 위한 도레미파 첫 번째 음표를 준비할 뿐이었다. 수도의 하늘은 붉게 물들 것이다. 나의 피로 그리고 너희들의 오만함으로. 기다려라, 제국이야. 너희의 주인이 돌아오고 있다. 마차는 밤의 어둠을 삼키며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갔다. 돌아온 마왕 카이젤의 복수극은 이제 막막을 올렸을 뿐이다.